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스코 제철소가 위치한 포항시와 광양시의 대기오염 문제, 이른바 공해 피해 실태가 충격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암 발병에다 공해 피해를 긴 세월 방치하면서 환경 불평등 문제도 심각한데요. 전문가들은 포스코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3년 전 폐암 3기 진단을 받은 김순도 씨. 오랜 항암 치료 탓에 몸은 갈수록 약해지고 가족들까지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나는 폐암 질환이 있고 우리 마누라는 머리에 종양 그 수술을 했어요. 우리 딸내미는 갑상선이 있는데 동네를 둘러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제철 연관 공장들. 굴뚝에선 미세먼지와 니켈 등 발암물질과 수많은 유해 물질을 배출합니다. 종합제철이라고 공단지역이라고 이 주변에 공단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때문에 걸렸다. 이 생각은 걸레와가 하는 거야. 암으로 걸리는 사람들이 죽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한평생 고향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남은 건 후회뿐입니다. 내가 왜 빨리 못 떠나갔는가. 떠날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못 떠나는가 그런 생각 들고. 혼자 이래 쉬면은 정말 눈물 났다.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산업단지와 인접한 광양시 태인동. 집집마다 쇳가루 분진이 소복합니다. 왜요? 2시에 우리가 당산에 가면서 닦았는데 이 3시간 만에 일이 안 됐어. 3시간 만에 일이 나오면 할인에 안 닦으면 얼마나 나오겠어. 암 환자가 속출한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우리 폐암, 갑상선 이 폐암이 먼지가 이렇게 건강에 되게 많고 그다음에 갑상선은 무조건이고. 이순신 대교가 놓인 섬마을, 여수시 묘도동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부 암으로 죽어, 아무래도 노인네들 죽으면. 주로 어떤 암입니까? 폐암이 이제 많이 걸리고 보통 한 50대도 죽었고 60대도 죽었고. 포스코의 두 제철소가 위치한 광양시와 포항시의 암 발병률은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일부 지역 등을 제외하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혹시 포항제철의 영향이지 않을까? 이건 간략히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제철소가 없잖아요. 실제로 광양시와 포항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대기오염 물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합니다. 사업장별 배출량으로 봐도 포스코의 두 제철소는 전국 최고입니다. 제철소에서 대량으로 배출하는 중금속은 더욱 치명적인데 포항시의 배출량은 전국 평균보다 10배에서 39배까지 많습니다. 철강산업단지처럼 이 발암물질, 즉 니켈이나 이런 중금속들이 들어있는 미세먼지하고는 독성의 정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주민들은 수십 년간 공해 피해를 호소해왔지만 환경당국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한탄합니다. 이거는 국가가 나서가지고 이런 피해가 있으니 국가가 나서서 좀 해결을 할 방법을 찾아줘야지. 야, 너희들이 해결해? 그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오랜 공해 피해는 환경 불평등을 초래해 주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몇십 년째 하면 초등학교 입학한 아들이 한 10명도 안 돼요. 안 되고 애 울음소리가 첫째 없어요. 포스코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자꾸 그런 환경 혐오 시설 같은 것들을 그냥 어차피 이곳은 이미 버려진 땅이니까 조금 더 버려도 돼라고 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저희들로서는 진짜 너무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희생당하고 사는 거죠.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과 경주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16명 발생했습니다. 포항에서는 그제 확진된 A씨의 가족 모임에서 8명이 확진됐고 초등학생도 1명 확진됐습니다. 포항시는 확진자가 발생한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대해 1,400여 명을 전수 검사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도 기존 확진자 접촉한 신규 확진자가 6명 발생했고 초등학교와 교습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영덕에서도
확진자가 5명 발생했습니다. 한편 확진자가 늘면서 경북도 내 5개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59%로 높아졌고 생활치료시설의 가동률은 3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올해 황룡사 서회랑 서편지구를 발굴한 결과 신라 등잔 150여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등잔은 사찰에서 만든 폐기물 구덩이에서 발견됐는데 지름은 10cm 안팎으로 8,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이번 발굴 조사에서는 통일신라 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건물지와 배수로 담장지를 추가로 확인했고 황룡사 가람 배치 형태와 사찰 생활 공간의 변화 과정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직원을 성희롱 성추행한 문경 레저타운의 전 대표가 이사회에서 해임된 지 넉 달이 다 돼가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 대표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전 대표는 직무 정지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레저타운 직원과 고발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여직원을 성희롱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8월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된 문경 레저타운 이모 전 대표. 검찰 수사 결과 성희롱 성추행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 전 대표가 피해 여직원과 합의한 점을 들어 성폭력 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이달 초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결정 바로 다음 날 이 전 대표는 문경 레저타운에 복직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문경 레저타운 이사회는 범죄 사실이 인정됐다며 이 전 대표가 유지 중인 이사직 자격까지 박탈할지 법률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이 전 대표에게 남은 이사직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경 레저타운은 최근 이 전 대표를 또 다른 혐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재직 중이던 지난 5월 자택정원공사의 직원 2명을 동원해 수차례 일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골프장 소유의 판석과 잔디, 모래를 마음대로 가져다 썼다는 겁니다. 처음에 2번은 그 정원의 판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디딤돌을 깔아줬고요. 또 이제 3번째 갈 때는 이제 그 뒤에 예초 작업이나 이런 걸 이제 상급자가 이제 시키니까 또 이제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회사 자체 조사 능력의 한계도 있고 또 사건이 형사 사건에 해당하는 중앙건이기 때문에 자체 감사 결과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고발 조치하게 됐습니다. 골프장 자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전 대표는 6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똑같은 자재를 사비로 구입해 골프장으로 배달시켰습니다.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고 자재도 모두 개인 돈으로 구매했다고 밝혔지만 무단 사용한 자재를 되갚아 놓은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레저타운 직원 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직원들이 함부로 사용했다는 건데 해당 직원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산하 공기업의 대표가 성희롱 성추행으로 큰 논란을 일으켜 해임해 범죄 혐의까지 인정됐지만 오히려 파장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피서철과 대게철에 교통 정체가 심한 영덕군 강구항에 강구대교가 건설됩니다. 경상북도와 영덕군은 오는 2026년까지 예산 492억 원을 투입해 강구항을 횡단하는 길이 1.5km의 도로를 조성합니다. 경상북도는 강구대교 건설로 강구항 교통난이 해소되고 지역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 경북테크노파크는 외동읍 9호 2산업단지에서 차량용 첨단 소재 성형 가공기술 고도화센터를 착공해 내년 10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차량용 첨단 소재 성형 가공 기술 고도화센터는 정부의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돼 290억 원을 들여 1,800제곱미터 규모의 자동차 부품 성형 R&D 시설을 조성합니다. 경주시는 첨단 소재의 핵심 부품과 성형 기술을 지역 중소기업에 제공하게 돼 자동차 부품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른 시간이 많았던 작년에는 과의존 위험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을 치유하고 재활시키는 정부기관이 최근 대구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악어를 만드는 코딩 수업에 푹 빠져 있습니다. 종일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보기에 빠져 학교 수업은 힘들어했던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곳은 국립 대구 청소년 디딤센터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치유하고 재활시키는 여성가족부 설립기관입니다. 이번 달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 문을 열었습니다. 2012년 말 경기도 용인에 첫 청소년 디딤센터가 들어섰고 대구센터는 전국 2번째입니다. 가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친구들 간의 소통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하기 위해서 이 종합적인 치유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연습을 위해 일주일에서 길게는 4주일 동안 센터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치유를 받습니다. 전문 상담사가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하고 미술, 음악, 원예 치유, 스포츠, 댄스 등의 다채로운 치유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체험 활동으로는 MTV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암벽 등반, 숲치유, 그리고 미술 활동과 음악 치료 프로그램 등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유아동과 청소년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0년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은 전체의 35.8%로 높아졌고 고위험군도 5%로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는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 가정불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조기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군 합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긴급 복구반과 급수반을 편성해 동파 발생 시 빨리 복구하고 긴급 급수를 할 방침입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는 대부분 보온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다며 계량기암 틈새를 막고 안에 헌옷과 수건 등 보온재를 채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동파 발생 시 해당 시군 수도사업소에 연락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수도 계량기 동파 건수는 3,380건으로 과거 5년 평년보다 2배가량 더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지만 대륙 고기압이 확장되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월 대구 경북 금융기관 대출은 증가폭이 커지고 예금 증가폭은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금융기관 여신은 1조 7,320억 원 증가해 지난 8월 1조 3,253억 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금융기관 수신은 지난 8월 3조 478억 원 증가해서 지난 9월 1조 5,337억 원 증가로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기업 대출이 크게 늘면서 여신 증가폭이 확대됐고 자치단체의 공공예금이 크게 줄면서 수신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경북의 농식품 수출이 지난 9월 기준 3,72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데다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마케팅이 주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까지 경북 농식품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열어 도내 농식품 수출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올해 경북의 농식품 수출 정책 평가에서는 샤인머스켓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난 상주시가 대상을 예천군과 포항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